이곳 주인들의 평균 연령은 고작 27세 남자들.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들은 대부분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카르텔의 우두머리, 중간 보스뿐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건 무엇이든 했던 전문 킬러들이 누워있죠. 부자들의 별장처럼 보이지만 입구에는 번지수 대신 사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묘지 한 채 수억 원, 비싼 것은 20억 원을 호가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동묘지 하르디네스 델 후마야입니다. 이 무덤 안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에어컨과 초고속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놀러온 유족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의 두꺼운 방탄 유리와 철문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상대 카르텔이 무덤을 총으로 쏘거나 시신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는 일이 이곳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금으로 된 총과 거액의 현금을 노리는 도둑들 역시 24시간 감시 대상이죠. 결국 이 호화로운 묘지의 본질은 뒤틀린 과시입니다. 카르텔 세계에서 무덤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생전 서열이죠. 명품 로고를 새기고 슈퍼카를 조각해 넣은 무덤은 이들에게 안식처라기보다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들의 과시는 죽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빼서 만든 거대한 궁전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덤, 멕시코의 하르디네스 델 후마야로 가봤습니다. 이제 막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여기 멕시코 시티부터 원래는 계속 남미 끝까지 내려가기만 할 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피아 킬러들이랑 보스들의 수억 원짜리 공동묘지가 있는 쿨리아칸으로 갑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은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공항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논밭밖에 없다. 논밭 한가운데 있는 신식공항. 근데 대체로 이런 신식공항을 만드는 이유가 기존의 뭐랄까 대형 항공사들을 좀 더 시설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체로 저가한 거라서 국내선 위주로 신공항에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선을 타기 때문에 신공항으로 왔습니다. 냄새 좋다. 뭔가 또 맛있는 냄새도 나요. 이 공항 널찍하고 좋네. 지금이 아침 10시인데 2시간 반 남았거든요. 공항에서 쓸만한 데 없나? 밥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뭐다? 킹버거다. 햄버거 세트 하나에 2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멕시코만 이렇게 유독 외식 물가가 비싼 건가?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도시가 쿨리아칸이라는 도시인데 주는 시날로아 주입니다. 근데 이 시날로아가 카르텔로 엄청 유명해요. 멕시코 3대 카르텔이 시날로아 카르텔이 있는데 가서 딱히 다른 것들은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거기 가서 막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 엄청 유명한 리더 중에 엘 차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런 단어를 언급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뭐 위험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엄청 그 카르텔로 유명한 동네라서 뭐 택시 기사나 노점상 상인이나 하다못해 이런 버거킹에서 일하는 사람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말단 조직원들 중에 그런 정보원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들고 막 함부로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게 막 조직원들 귀에 들어가면은 뭐 납치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그러면 카르텔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혼자 있을 때는 뭐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뚱뚱이? 귀염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특히 어디를 가든지 눈과 귀가 있대요. 특히 제가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니까 뭐 잠입 취재 나온 기자 뭐 그런 걸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진짜 죽기 싫거든요.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 엘차포라는 사람, 엘차포는 그 키 작은 남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엘차포는 지금 미국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날로아 카르텔 공동 창립자로 엘 마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되게 조용하게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이거든요. 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이런 질서 같은 거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50년 동안이나 몸 담았고 공동 창립자니까 거의 1인자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50년 동안 모습도 안 드러내고 있다가 미국에 잡혔습니다. 왜냐면은 그 엘차포의 아들이 엘 마요를 쏘여가지고 미국에다가 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 단속국이 엘 마요를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엘 마요를 중심으로 한 9세대랑 엘 차포의 아들들이랑 이렇게 대립관계였는데 그 엘 마요를 완전 팔아버렸으니까, 특히 미국에다 팔아버렸으니까 다시 탈출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사이가 엄청 안 좋대요. 특히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엘 차포의 아들이 엘 마요를 미국에 팔아버린 이유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석방시키려고 미국으로부터 또 그런 계산도 있고,
또 미국이 자기 잡으러 오는데 그거에 대한 뭐 딜 그런 걸로 자기보다 몸값이 높은 엘마요를 팔아 넘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마요 주변의 측근들은 그 사람 죽이려고 엘차포 아들 죽이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대요. 덥다. 멕시코 시티보다 훨씬 더운데요? 여긴 대중교통이 아예 안 뜨네요. 대중교통이 없나봐요. 택시밖에 없네. 택시 타봐야겠다. 뭐 도시 분위기랑 날씨는 너무 좋은데 공항은 좀 살벌하네요. 사람 키 반만한 소총을 든 군인이 한 10명 정도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장갑차도 있고 공항도 안전한 데가 아닌가 봐요. 총이 진짜 길던데. 진짜 사람 키 반만 하던데요. 내가 훈련소에서 봤던 M16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방금 왔는데 저를 태워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거 번역기로 여쭤봤는데 아 뭐야 왜 내 말이 녹음되고 있어. 그 무슨 주 방위군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뭐 여기서는 사람을 태울 수 없대요. 그래서 저 앞에서 타라는데 뭐 타도 되는 거겠죠? 아니 무슨 택시가 손님 태우는데 주 방위군의 허락까지 받아야 돼? 기사님 어디 갔지? 아 저기 뭔가 이상한데 뭐 처음 들어보는. 아 검색을 해보니까 뭐 범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허락받은 사람만 공항 안에서 사람을 태울 수 있대. 뭐 그런 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치안 그런 것보다도. 올라. Where you from?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Ah, Korea. 기사님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쿨리아칸 무섭지 않냐고 저한테 그냥 번역기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릴렉스 하라고 조심하면은 괜찮다고. 진짜 위험하긴 한가 봐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뭐 번역기로 말 신기해서 거시긴 했는데 왜냐면 여기 관광객이 잘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막 무슨 음식 좋아하냐 뭐 쿨리아칸은 처음이냐 막 그런 거 물어보시더니 무섭지 않냐요. 그래서 근데 도시 분위기만 봐서는 뭐 그냥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크게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작은 도시를 상상했었는데 뭐 이렇게 사람도 잘 안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도로도 넓은데 뭐 제가 걸어 다닌다고 티가 날까요? 뭐 물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근데 아저씨 불안해 죽겠어요. 얼마나 저랑 소통을 하고 싶으면은 저렇게 휴대폰으로 운전도 안 하시고. 판테온이 유명한가 봐요. 저한테 영업을 하시는 건가? 자꾸 말을 거시는데. 조졌다. 이분 운전 안 하시고 내 유튜브 영상 보시는데. 옛날에 야쿠츠카 갔을 때 불안해 죽겠어요. 앞을 안 보고 운전을 제대로 안 하셔. 하지만 이건 야쿠츠크의 겨울엔 아 좋다.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묵을 호텔. 좋은데? Hello. ¿Es wifi? Ajá. Habitación 102, subiendo la escalera por el pasillo. Gracias. Para servirle. 아니 테레비 리모컨까지 이렇게 준다고? 에어컨 리모컨이랑? 독특하네. 방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뭐지? 뭐 어쨌든 오 뷰도 환상적이고요. 나락뷰. 화장실도 뭐 그럭저럭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시내인데 그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도 없고 눈치껏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지뢰 피하기 같아요. 아니 미사일 피하기.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칠로리오라고 한국의 고추장 제육볶음? 아니면은 장조림하고 비슷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항상 고깃집 가면은 밥이랑 꼭 먹는 사람인데 밥을 못 먹어서 밥이랑 어울린다고 하는 음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한 3대 요리 중에 하나래요. 카르텔의 도시라고 해서 뭐 경찰도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도 엄청 자주 보여요. 특히 신기한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 no.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카르텔은 뭐 마약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부가가치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가 잘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딱히 그렇지 않대요. 여기가 멕시코 평균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날라 중위소득이 한 10,000페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85만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한 달에 9,500페소라고 하니까 딱 평균인 거죠. 잘 사는 동네라고는 절대 할 수 없고. 근데 그 카르텔도 뿡뿡이라고 할게요. 뿡뿡이도 뿡뿡이 나름인 게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최저임금의 50%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5,000페소 정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5,000페소짜리 일은 성인은 잘 안 하고 애들을 시킨대요. 10대 중고등학교 애들, 뭐 학교를 안 다니거나 어떤 카르텔이 되고자 하는 뭐 갈망이 있는 애들을 시켜가지고
경보원 있잖아요. 이런 골목 같은 데다가 세워두고 예를 들어서 뭐 내전이 있었다, 교전이 있었다, 아니면 경찰이 떴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게끔 이런 골목골목에 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5천 페소면은 연간 수십억 번은 그 카르텔들한테는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이제 그 바로 위부터는 진짜 말단 직원인 시카리오인데 그러면은 한 10,000페소에서 15,000페소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여기 평균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시카리오들은 진짜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이러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뽕뽕이와 관련된 일들,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단 일들을 하는 게 시카리오. 그리고 한 중간 보스는 10만 페소에서 50만 페소 사이래요. 그리고 진짜 수뇌부 카포라고 부르는 진짜 리더는 자기들이 벌고 싶은 만큼 한 달에 뭐 수억을 벌 수도 있고 수십 수백억을 벌 수도 있고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보면은 뭐 하도 살인율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살인일 것 같았지만 뭐 사실 그렇진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심장질환이고 살인은 한 8등? 9등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도 군인이 이렇게 막 지나다녀요. 유강한 군인들까지. 근데 남성 15세에서 44세 중 사망 원인 1위는 당연히 살인이 맞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알다시피 카르텔에 가담한 젊은 남자들이겠죠. 내일 가는 엄청 비싼 묘지도 죽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7세라 그랬나? 이 사람들이 약간 주먹으로 막 권력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총알로 몸을 박아버리니까 수명이 엄청 짧더라고요.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왔는데 음식점이 아닌데 여기는. 그 돼지고기 그게 맛있다 해가지고 먹을라 했는데 못 먹나? 여기 아마 팔 것 같거든요. 좀 유명 식당이라고 하는데. 뭐야, 엄청 크네. 오너? 찾아보니까 칠레리오를 팔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더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시켰습니다. 타코인데 타코 고베르나르도라고 새우 들어간 타코가 있대요. 그거 시켰습니다. 그 타코 고베르나르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새우치즈 타코 그런 거래요. 이게 이 시날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멕시코 전체로 퍼진 타코 중에 하나인데 그 시날로아 주지사가 어디서 한 식당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아내랑 같이 방문을 했나봐요. 아내가 좋아하는 새우, 치즈, 고추 이거를 3개를 넣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국으로 퍼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어느 타코집을 가도 그 고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타코는 고수를 안 주고요. 안 넣어줘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유명하죠. 여기서 3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래서 시켜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타코 하나랑 콜라 하나밖에 안 시켰거든요. 근데 가격이 2만원 나왔습니다. 팁 포함해서 2만원이었나? 여튼 여기 중위소득이 85만원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하면은 엄청 비싸죠. 근데 그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렇고 외식 물가가 꽤나 비싼 것 같아요. 엄청 푸짐하게 많이 시킨 게 아닌데도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날로아주가 멕시코에서 농업 생산량 1위랑 어업 생산량 2위?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해산물이 엄청 많아요.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꼬졸레인데 꼬졸레에 새우까지 들어갔네요. 이거 진짜 맛없을 수가 없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170페소면은 와. 근데 저걸 시킬 걸 그랬나? 근데 멕시코 시티에서 먹었던 꼬졸레는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은데 100페소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근데 또 무슨 소스를 주셨네. 무슨 맛인지 모르는 소스들 하나씩 제가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고베르나도르라는 말이 주지사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주지사 타코? 말 그대로 유래를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일단 한번 소스를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치즈 녹인 거랑 새우 진짜 맛있겠다. 이 시날로아주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어업 생산량이 엄청나대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있어서 기름진 거. 그냥 타코보다는 제 취향이기도 해요. 이 빵이 저 옥수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빵 향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옥수수 맛이.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은 없어요. 훨씬 더 기름지고 새우 맛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고기 타코보다 새우 타코가 훨씬 더 맛있다. 소스는 무슨 맛일까? 찹찹 발라서 뭐가 빨간 소스거든요. 매워요. 내 스타일 아니야. 옆에는 된장처럼 생긴 소스. 새우가 너무 맛있다. 새우 그리고 엄청 푸짐하게 줬어요. 한 7마리 넣어준 것 같은데.
된장처럼 생긴 소스가 그나마 낫다. 얘는 뭐지? 무슨 주스인가? 이거 뜨거워요. 주스는 아닌데? 근데 맛있는 것 같아. 오, 맛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요. 토마토랑 꿀? 이랑 뭐가 들어간 거지? 아, 옥수수가 들어갔구나. 이거 퍼먹는 거네. 수프 같은 거예요. 밑에 옥수수가 있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 같습니다. 아, 옥수수가 아니네. 콩이야. 그래도 맛있다. 되게 독특한데 맛있어. 삶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이 새우타코는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고수가 안 들어간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기름진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타코 싫어할 수도. 기름이 엄청 뚝뚝하긴 해요. 제가 뚱뚱이 조직을 의식해서 그런지 여기 계신 좀 정장 입고 여기 코스염 기른 아저씨들은 뚱뚱이 같이 생겼어요. 뭔가 주머니에 총 하나씩 달고 있을 것 같고. 아, 너 그라시아스. 뭔가 주제가 또 뚱뚱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소고기 타코보다는 새우 타코가 맛있네. 저기 꼬미다 치나라고 적혀있네요. 중국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 이 도시 자체에 중국 사람들이 없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기에 좀 불쌍한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100년 전에 시작돼요. 100년 전에 한 1800년대에 미국이 대륙횡단철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민자들이 엄청 넘어왔어요. 근데 대륙횡단철도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취업을 해요. 근데 뭐 지금의 중국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말도 잘 안 하고 근면성실하게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백인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왜냐면은 내 밥그릇 뺏어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또 그때는 인종차별 같은 게 허락이 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 중국인들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중국인 이민금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중국 사람들을 미국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밀려나다 하다 보니까 여기 시날로아까지 와요. 근데 여기서도 묵묵히 일을 잘하면서 이 상업 분야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나봐요. 뭐 마트, 세탁소, 제조업 같은 거의 70%를 중국인이 운영했대요. 근데 또 192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멕시코 사람들도 벼르고 있었던 거죠. 얘네가 묵묵히 일도 잘하고 돈 너무 잘 벌어가지고 눈꼴 사나웠는데 멕시코 내에서 중국인이 멕시코인의 일자리를 뺏고 부를 독점한다는 식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안 좋은 여론을 막 퍼뜨려요. 근데 또 정부랑 지역 정치인들이 이걸 덥석 물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뭐다? 중국인 추방법이 만들어진다. 근데 단순히 추방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중국인 수백 명을 학살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인의 80% 이상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멕시코 밖으로 쫓겨납니다. 멕시코 여자랑 결혼을 했어도 다 죽이니까, 학살을 하니까 다 도망을 갔대요. 중국 본토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여튼 그때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이 근처에 막 중식당도 많아지고, 특히 간장, 해외에서 간장 쓰는 일이 잘 없는데 여기 시날로아주에서는 음식할 때 감칠맛을 내려고 간장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00년 전에 쫓겨나기 전에 중국인들이 중국 음식으로 썼던 간장을 중국인을 쫓아내고 간장은 그대로 쓴 거죠. 그런 불쌍한 역사가 있다. 이거는 이 도시에서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다 젊은 남자들이죠. 실종된 날짜, 장소, 뭐 이름, 나이, 시체 특징 등이 적혀 있는 거래요. 무섭다. 이런 전봇대 같은 벽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 로세론 사람들이 있네. 실종자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라는 기둥은 다 저런 전단지로 붙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도시가 도시인 만큼 뚱뚱이 조직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와, 무섭다. 저기도 저 건물 벽마다 다 전단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 옷을 보니까 아마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옷이 근데 뭔가 좀 무장을 한 옷이죠. 2017년도에 실종이 됐대요. 여기도 중국 음식점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아마 중국인이 운영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인이 잘 없다고 했거든요, 쿨리아칸에. 시내를 꽤 돌아봤는데 뭐 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여성복을 파는 뭐 그런 작은 가게들이 대부분이고,
뭐 다른 신기한 거, 뭐 재미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꼭 있는 중국인, 인도인 그런 사람들 뚝배기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아까 중국 식당에서조차도 안에 봤는데 당연히 멕시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요즘은 인도인들이 진짜 어딜 가든지 한 명은 꼭 보이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도시는 그냥 관광 그런 도시가 아니라서, 그리고 규모도 작아서 그런지 저 말고는 다 여기 멕시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뭔가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 성당 하나? 가까이서 보니까 꽤 커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꽤나 큰 성당이네요. 멕시코에는 최대 카르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를 주둔지로 하고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이고, 또 다른 하나는 CJNG예요. 두 카르텔이 엄청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날로아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돈으로 다 매수를 한대요. 뭐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협박해서 팀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냥 돈 주고 깔끔하게 좋게 좋게 하자는 식이고, CJNG는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다 죽여버린다. 진짜 완전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화력이 엄청 강해서 그런지 군대 수준의 무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대요. 뭐 장갑차도 그렇고, 뭐 드론 폭탄 같은 것도 그렇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뭐 경쟁 조직이나 정부하고도 그냥 맞다이 바로 뜰 수 있는 그 정도의 카르텔이래요. 약간 과거의 몽골? 원나라?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랑 친구 안 해? 그럼 너 죽어. 이러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아까 엘차포의 아들이 엘마요를 미국에 팔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날로아 카르텔이 양분이 되고 있는데, CJNG랑 엘차포의 아들이 손을 잡았대요. 원래는 둘이 서로 다른 카르텔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적대 관계였는데, 그 둘이 손을 잡으면서 이 안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손싸움하는 거 구경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뭐 오늘은 총소리 한 번도 못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안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잡범들, 강도도 그렇고 소매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정말 많은 편인데, 거대 카르텔이 폭력을 독점할수록 그런 잡범들이 엄청 줄어든대요. 특히 이런 쿨리아칸이 그런데 여기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본거지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직접 관리한대요. 마치 경찰이 된 것 마냥. 공권력의 처벌은 느리고 부패한 반면에 여기 카르텔의 처벌은 즉각적이고 완전 잔인하니까 그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잡범들이 완전 그 숙이고 다닌대요. 범죄도 잘 저지르지 않고. 그래서 이곳은 결국에 주인이 둘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카르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르텔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작년에만 한 1600명 이상이 이 쿨리아칸에서 죽었다 했나? 뭐 어쨌든 진짜 많이 죽었고.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도 여기도 다 실종자들 전단지가 붙어있어요. 근데 누가 계속 떼나봐요. 붙였다 뗐다 한 자국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니까 계속 찾고 싶어서 누가 떼도 붙이는 건가 봐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길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은 절대로 밖에는 안 돌아다니려고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쿨리아칸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오늘에 시신 두구가 발견됐대요. 남자 시신 두구였는데, 쿨리아칸 서쪽에 있는 어떤 마을? 어쨌든 쿨리아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제 시신 두구가 발견된 건데,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로 그 수십 발의 총을 맞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뭐 한두 발도 아니고 수십 발이고, 뭐 그렇게 묶은 거면은 당연히 카르텔끼리 서로 원한에 의한 살인이겠죠. 또 어제는 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카르텔 내부 파벌간에 입막음을 하려고 그 죽였다는 의혹이 있대요. 뭐 시날로아는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말단 대원들, 그러니까 시카리오들이 한 짓일 텐데, 요즘은 시카리오한테 그냥 막 단순히 저기 가가지고 누구 죽여라 그렇게만 시키지도 않는데요. 이제 현대전을 막 다들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드론 조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자전 장비 다루는 법, 그런 것들도 다 가르친대요. 근데 좀 하나 충격적인 거는 그 1990년대 육군 특수부대의 요원들이 자기들이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카르텔에 가입을 한 적이 있대요. 뭐 아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뭐 야간 전투, 통신 감청, 폭발물 설치, 대테러 작전, 그런 것들을 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르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다 이식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부대 교관들한테 배운 카르텔은 얼마나 세겠어요. 뭐 법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뭐 화력도 장난이 아니야. 경찰은 애초에 여기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연방 정부의 군대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뭐 여기랑 비빌 수 있는
그 정도로 세니까 완전 자기들 세상인 거죠, 그죠? 또 그리고 그 10대의 감시원들을 포섭을 하려고 막 SNS에 보석 달린 총 아니면 금팔찌 그런 것들을 막 업로드 해가지고 계속 이 조직원들을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조직원들이 다 숨어가지고 외부인 누가 왔다 아니면은 뭐 적대 세력에 누구로 보인다 막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막 경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 사람들 단톡방 사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내일부터는 동선을 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데만 찍고 돌아오려고요. 내일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제가 봤던 거는 그랬고 일단은 잠을 자고 내일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때문에 형체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멕시코식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가 별로 안 달고 맛있다. 먹니다. 반숙 계란 위에 무슨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 그런 까만 소스를 뿌려서 먹으라고 하더니 나쁘지 않아요. 케첩 뿌려 먹는 것만 다 맛있네. 아침을 먹고 비싼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무덤 같아 보이진 않는데 동네 마을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지키는 정비들도 있다고 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나대지 말아야겠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공동묘지 입구예요. 그냥 공동묘지 같이 생겼는데 입구는 막 엄청 비싸 보이진 않아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가장 뭐랄까 궁전 같은 무덤이 있네요. 야, 이건 무덤이라고 뭐야? 아니 무슨 도마뱀 이구아나 같은 엄청 커다란 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덤이라고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절대 무덤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죠? 와, 근데 무덤이 진짜 아닐 수도? 아니 근데 무덤이겠지. 와, 이건 진짜 높아요. 최소 아파트 3, 4층 높이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자물쇠 같은 걸로 잠가놨네요. 근데 1층은 생각보다 비었어요. 뭔가 이제 잊혀진 카르텔의 조직원인가? 누가 딱히 관리를 안 하는 느낌? 근데 엄청 커다란 이런 빌딩만 있는 건 아니고 평범한 그런 묘지들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은 1917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돌아가셨나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카르텔의 조직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한 70%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조직원이고 20%는 다른 조직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날로아 카르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르텔의 조직원들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10%는 그냥 부유한 사람이래요. 제 눈에는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거의 90% 확률로 이게 빵야빵야 카르텔이었다는 거 아니겠죠? 사람 얼굴만 봐서는 절대 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제가 이런 걸 자꾸 의식해서 그런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뭔가 아저씨들이 금목걸이도 되게 많이 하시고 막 포마드? 무스로 막 머리도 뒤로 넘기셔가지고 그런 카르텔처럼 보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은 부부가 같이 붙였나봐요. 이분은 23살 때 죽고 이분은 29살 때 죽었네요. 불과 2년 전에 돌아갔었네 이분은. 그래, 여기 연령이 되게 낮다고 했어요. 한 평균 27세? 라고 했는데 저런 것들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도 딱 봐도 젊어 보이죠. 20대 초반? 이 사람도 2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카르텔인 것 같고 20살밖에 안 됐네. 진짜 어린 나이 애들 아마 싸움을 하다 갔겠죠. 이렇게 샛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낮은 저런 묘지들이 많이 보이고 여기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 옆에는 와, 이거는 거의 뭐 성당이에요. 문만 해도 사람 키의 4배는 됩니다. 이게 크기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딱 사람 가슴에 오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문만 해도 7, 8m면은 이것도 그냥 집 같죠, 그죠? 이걸 누가
묘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완전 벽을 세워놔가지고 이 부지를 다 매수한 거 아니에요. 아예 사람들이 쳐다도 볼 수 없게 엄청 집처럼 만들어 놓은 묘지도 있네요. 이 입구를 봐봐요. 이게 어떻게 묘지야? 집이지. 저 너머에 있는 것들도 근데 다 모양이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다들 천주교를 믿어서 그런지 얘만 좀 특이하게 생겼다. 엄청 현대식이네. 안에 보면은 애초에 식탁이 있습니다. 진짜 집처럼 만들어 놨어요. 위에는 뭐 침대도 있고 저기 코드 연결해서 촛불 같은 것도 켜놨네요. 신기하다. 근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평소에는 안 켜놓으려나? 찬바람이 막 새어나오지는 않아서. 이것도 묘지인데 원래는 1층이랑 2층이랑 이런 집기 도구를 놨었던 것 같은데 물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그러면은 시신은 어디 있다는 건가? 이 밑에 묻어놨다는 건가? 저 위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옆에다 두나? 와, 얘도 진짜 화려하게 지었다. 모던한데 화려해. 사람 사는 데 같아. 이런 데는 좋은 부지는 이 땅값만 해도 부지 자리만 해도 1억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대리석 석재랑 통유리랑 뭐 다 하다 보면은 10억도 금방이고, 안에 또 얼마나 비싼 뭐 장식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보석이 박힌 권총이나 뭐 다이아나 금 도금으로 된 그런 무기들, 그런 것들을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저기 하늘나라 가서도 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 도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입구에 그 경비 아저씨들이 있었던 거고, 이 묘지는 아저씨들이 새로 짓고 계시네요. 뭐야, 강아지도 있네. 살아있구나. 깜짝이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19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21살 때 죽었대요. 당연히 사인을 뭐 적어놓지는 않겠죠. 근데 젊은 나이에 뭐 사고가 나서 죽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도시가 도시다 보니까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다들 유명을 달게 하지 않았을까. 단서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럴 것 같다 왠지. 애초에 여기 90%가 카르텔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20살인데 막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 묻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 이 묘지도 엄청 높아요. 자연문화유산 같은. 오른쪽은 좀 더 모던하고, 딱 보면 그냥 부촌이죠.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이 묘는 짓다가 돈이 없어서 안 지어준 것 같아요. 이 외벽 색칠도 안 돼 있고 안에 집기가 없는 건 당연하고, 짓다가 망 걸 보니까 뭔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물만 남겨지게 된. 또 저것도 철거하는데도 돈이 드니까 저렇게 냅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묘지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묘지는 엘차포의 동생이 묻혀있는 그 묘지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묘지인지 모르겠고, 뭐 제가 봤던 엄청 큰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가격은 120만 달러를 주고 지었대요. 그리고 엘차포의 아들도 여기 묻혀있는데 그거는 사진으로 봤는데 하얀 색깔 그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 위치는 공동묘지가 맞는데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다른 공동묘지랑 붙어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총알 500발 맞고 RPG도 3발 맞고 그 쇼핑센터 앞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도 여기 묻혀있다고 합니다. 엘차포의 아들이고 뭐 오싹오싹한 동네입니다. 이 정도면은 훌리아칸이랑 시날로아주 여행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있으면은 좀 더 무서워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낮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끝!